네, 안녕하세요. 안승준입니다. 캄보디아 시각장애인의 교육, 그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에 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미 전문적인 것들,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제가 특수교육을 받았을 때,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좋았는지, 또 저는 어떤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경험이 캄보디아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안 보였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였어요. 천자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도 한자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자문을 다 뗐고요. 그다음에 주산 5급 정도 자격증은 있었고요. 바이올린 시 대회에서 상 정도는 탈 때 제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모두들 신동이 태어났다고 이 아이가 과연 커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바빴죠. 미술도 배웠고요. 웅변도 배웠고 노래도 배웠고 배우고 싶은 것은 다 배웠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너는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여행을 가니?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에게는 맞아, 그것도 공부야, 어디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면 맞아, 새로운 것도 많이 먹어야 큰 사람이 돼. 세상은 모두 제 편이었어요. 저는 특히 이모가 많았는데요. 이모님들도 제가 외가 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모든 학구열, 그것은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요. 귀여움을 줄 수 있는 거, 용돈을 줄 수 있는 거, 그건 모두 제 거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시험지에서 한 문제만 틀리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요. 만약에 제가 1등이 아니라 2등이라도 하면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책을 외우느라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시험 문제에서 틀린다던가 2등을 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잘 못하는 게 있었다면은 운동은 조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랑 가장 친했던 축구부 주장 친구에게 저의 모든 답안을 넘겨주고 컨닝을 해주는 순간 저는 축구 대표팀도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게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세상이 저를 위해서 맞춰놓은 맞춤복, 그런 느낌이었어요. 컨닝,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잘난 척,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인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전교 1등이기도 했지만 학교 회장이었던 걸 보면 인성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6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국내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까지 했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고요.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수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수학 올림피아드 1등 배지와 같이 찾아온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의 실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수술, 정말 말 그대로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퇴원을 해도 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눈을 떴을 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저의 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가졌던 것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도 없었고요. 더 이상 한자를 쓰고 읽을 수도 없었고 수학도 수학책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계 1등이었지만 정말 세계 꼴등이 되는 그 시간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눈이 보이고 싶어서 2년 동안 안 먹어본 것이 없고 안 해본 것이 없고 안 만나본 의사가 없었지만 결국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특수학교에 중도에 실명을 하고 입학한 친구들의 대부분의 상황이 이럴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높은 옥상에서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조금 저보다 덜 가졌던 친구들이 2층이나 5층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충격이 너는 100층에서 떨어진 나보단 덜 아프잖아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 중도의 장애, 실명이라는 것이 굉장한 좌절, 굉장한 어떤 분노, 굉장한 거부, 세상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겨우 목숨은 건지고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되었지만 걸음마부터 다시 배워야 됐어요. 제가 기숙사에 무작정 들어갔는데요. 정말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식당을 가기 위해서 복도의 벽이란 벽은 다 더듬고 어쩔 때는 바닥을 기기도 하면서 식당을 찾아가야 했어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식당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반장인 저에게 선생님들이 모두 책을 읽으라고 시켰고 저한테 그것이 자부심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저에게 점자를 읽어보라고 책을 읽어보라고 시켰을 때 1분에 한 글자 읽기도 힘든 저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승준이는 괜찮고 다른 친구가 읽어보겠니? 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밤을 새야 했던 제가 받아든 한 과목의 점수는 55점이었어요. 한 문제를 틀렸을 때는 이 문제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면 되었는데 55점을 맞으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혼자 기숙사에 가서 책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한 글자를 읽는데 1분인데 밤을 새어봤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어떻게 찾아가지? 1교시가 끝나면 2교시 책은 어디서 찾아야 하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도대체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운동장에 체조를 하러 내려갔는데요.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서 오전에 7시에 체조를 하고 7시 반에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데 운동장에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시간이 9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불가능의 연속이었던 거죠.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저는 1분에 한 글자 읽기도 힘든 점자를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제가 그냥 보는 글씨를 볼 때처럼 술술 읽고 있었고요. 식당에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 친구들은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고 간식을 사 먹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친구들도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굉장히 실패한 인간들이었는데 항상 웃고 있었고 즐거워하고 있었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너는 왜 그렇게 둔하니? 언제까지 그렇게 도움만 받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모욕을 주려고 한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농담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만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움직이고 책을 읽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들을 보면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고요. 여름에 취미로 수상 스키를 타러 다니고 학교가 끝나면은 운동장에 내려가서 축구 경기를 하고 농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지?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뭐지? 하나하나씩 따라해 봤는데요. 저도 되는 거예요. 저도 식당을 찾아갈 수 있고 저도 글씨를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수상스키를 타고 전에 배우던 바이올린이 아니었지만 색스폰을 또 불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꿨던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던 저를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제 생각을 바꿨을 뿐이에요. 야구 경기를 할 때 공을 던지고 공을 배트로 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큰 공에다가 봉지를 씌우고 바닥으로 굴리면 굴러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작은 공이 아니니까 눈이 안 보여도 적당히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리고 또 치고 할 때 숨이 찬 것을 느끼면 눈이 보일 때 야구를 하던 것만큼 기쁘고 성취감이 있었어요. 축구도 꼭 공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소리나는 축구공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저금통에다가 돌멩이 몇 개를 넣으면은 그것을 차면서 축구를 할 수 있었어요. 운동장은 굉장히 좁았어요. 그 좁은 운동장은 저에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길을 헤매거나 어디서 길을 잃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한번 정신만 차리면 전체 운동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었고요. 공이 아니라 플라스틱 저금통이었기 때문에 모래를 차면은 거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공을 찾기도 쉬웠고 잘 굴러가지도 않는 공이었기 때문에 또 공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었어요. 호날두나 메시는 90분 풀타임을 뛰어야 숨이 차기도 하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저는 굉장히 체력도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한 5분, 10분만 뛰어도 심장이 뛰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무슨 축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을 바꾸고 어떤 저의 방법을 찾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메시보다도 훨씬 훌륭한 성취가 되었어요. 점자도 느리면 이번 시간에는 왜 나 말고 다른 아이를 시키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자를 못 읽으면 다른 친구가 읽는 것을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바꾸면 되었어요. 그리고 점자는 천천히 연습하면 되는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녹음 좀 해줄래?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녹음을 해주는 걸 들으면 되었던 거예요. 지팡이를 당장 집었을 때는 도대체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손끝에 촉각에 집중을 하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은 안 됐지만 귀를 느끼고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직선으로 앞으로 가는 것도 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 비행기도 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것은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제 눈, 그 잃어버린 눈에 집중해서 제가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지팡이로 짚어서 어떻게 장애물을 찾을 수 있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저의 생각의 변화가 가장 저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책을 볼 수는 없었고 어떤 점자를 읽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시 컨닝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무슨 컨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눈이 보이는 선생님들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컨닝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소리를 내고 조금 어떤 점자를 보고 하는 것들은 보이는 선생님들은 눈치가 챌 수 없는 굉장한 컨닝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수학자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수학 교육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학과 강의실에 모든 벽은 칠판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교실에 칠판이 한 30개 정도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하는 일은 3시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분필을 들고 필기를 하고 됐지 하고 나가는 것 뿐이었어요.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건 똑똑똑똑똑똑 하는 분필 소리 3시간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생각을 바꾸면 방법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특수학교에 입학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생각하게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술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은 술을 사주면 뭐든지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필기도 녹음해주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선배들에게 술을 사주니까 시험을 볼 때 대피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과 만나서 술을 먹으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노트를 저에게 모두 내어주셨어요. 저는 그 노트를 모두 녹음해서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눈이 보이는 친구들에겐 보여주지도 않는 노트를 제가 가져와서 녹음을 해서 친구들과 나누니까 친구들은 저를 점점 더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학점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제 시력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대학교에서는 공부 말고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아직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학생회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학교에 그것들을 이뤄내는 편의시설 정책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시각장애인이 대학에 와서 무슨 일을 해? 라고 얘기했지만 학교는 시각장애인인 제가 시각장애인 전문가로서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바꾸는 데는 저만한 전문가가 없었어요.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저를 수학 선생님으로 뽑아주는 곳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뭔가 무슨 방법이라도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만난 것이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였어요. 재활협회에서는 그때 처음으로 장애인 청년들에게 세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이거구나. 일단 외국으로 나가보자. 외국에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영국 팀에 뽑혀서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수에 가서도 연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관광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갔던 곳은 대형 박물관이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박물관, 당장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시각장애인이 박물관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굉장히 많은 돈을 저에게 스폰해준 어떤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자 지도 좀 주실래요? 당연히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봤던 척 하고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그런 것을 본 적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점자 지도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하고 저는 담담한 척하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음성 안내 가이드를 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Sure. 그러고 내어줬어요. MP3로 된 그 지도는 그러는데 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영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수학 교육과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고 점자 지도와 영어 안내 가이드를 들고 처음에 간 곳이 그리스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작정 만졌습니다. 비너스 조각을. 그리고 제가 만지자마자 굉장한 그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계는 굉장히 강해져 있었고 어떤 이상한 동양인이 조각품을 만질 때 그 보안관은 엄청 빠른 속도로 저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화난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보여서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어식의 정중한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줄이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이 시각장애인 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화를 내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눈이 보이니까 눈으로 이것을 만질 수 있지만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만져도 좋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어떤 유물이나 어떤 전시품을 제가 손으로 만지려고 시도만 하려고 해도 사회성 떨어지고 어떤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우리 조상들이 이 유물을 물려준 것은 눈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시물을 감상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손으로밖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다만 이 전시관을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전시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전시관의 보안 요원들이 보인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파라오의 관두, 어떤 다른 조각물들도 심지어는 한국에서 건너온 어떤 부처의 이런 조각들도 그 관의 모든 보안 요원들이 당신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져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돼 라는 것 정도는 깨달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내가 눈이 불편해서 세상에서 장애라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너스가 가르쳐 준 것은 환경이 다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으로 취급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소주병에 왜 점자가 붙어있지 않는 거죠? 라고 기업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국에서도 소주병에 점자를 붙여주면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점자가 붙기 시작했어요. 의약품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연고인지 다른 약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점자를 붙여주실 수 없나요? 의외로 굉장히 선뜻 점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을 내가 조금씩 바꿔가면 나의 시각장애가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좌절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를 가르쳐주던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미술 시간에 미술품을 볼 수 없으면 다른 촉각물로 만들어서 보여주셨었어요. 제가 그래프를 볼 수 없으면 어떤 두꺼운 전선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이게 학교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가면 내가 세상을 점점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넓어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특수교육도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해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태어났을 때 크고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아가야 너는 이건 음식을 못 먹는 음식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큰 음식은 잘라서 주고요. 단단한 음식은 부숴서 주고요. 질긴 음식은 어머니가 씹어서라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경험을 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늦은 밤에 그 사람이 아프더라도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거나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을 어떻게라도 찾아내라고 해요. 밤이니까 일단 아침까지 참아보겠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적당히 배고플 때는 참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배고픈 극도의 상황이 되면 무엇이라도 찾아서 먹으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내가 장애를 입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저에게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일단 공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교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잘게 음식을 부숴준 것처럼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약을 찾아줬던 것처럼 죽을 것처럼 배고플 때 어떤 음식이라도 찾았던 것처럼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스키도 탈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저처럼 교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 터치 레인지가 들어왔어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어떤 변화, 그냥 일반적인 변화였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만져보았을 때는 도대체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자를 한번 붙여봤어요.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터치 버튼 위에다 붙여놔서 제가 버튼을 탐색할 때도 기계가 켜지기도 하고 끌턴
화구에 불이 꺼지기도 했어요. 점자 버튼을 다시 버튼의 위쪽으로 옮겼어요. 버튼을 찾기는 너무 쉬웠는데 버튼을 조작하고 나니까 그 화구에 너무 가까운 나머지 버튼이 다 녹아버렸어요. 버튼의 밑쪽으로 점자를 옮겼어요. 이제 드디어 버튼도 찾을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고 점자가 화구에 녹아내리지도 않는 아주 편리한 인덕션 레인지가 되었어요. 교육의 방법을 찾는 것도 그거예요.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맞는 적당한 방법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 보면 아무리 장애가 중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학생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첨단 보조기기나 어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만 해도 시력의 상태도 정말 다양하고 처해 있는 어떤 가정 환경 혹은 장애를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시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활을 할 수 있을까는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찰,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끊임없는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점자 정보 단말기, 그 다음에 제가 차고 있는 점자 스마트워치, 요즘에는 심지어는 그냥 글씨에 사진기만 갖다 대기만 하면 글씨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점자로 바꿔주기도 하고 소리로 틀어주기도 하는 굉장한 최첨단 보조기기들이 발명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어디가 불편할까, 무엇을 할 수 없을까를 집중하는 대신에 이 학생은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바뀌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미라클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의 교육에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대면에서 같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조금 제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재활협회를 통해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언제라도 반갑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